안녕하세요. 단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눅스에서 VS 코드 설치하는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지난번에는 윈도우에서 VS 코드를 설치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VS 코드가 갖는 장단점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이제 리눅스는 방식이 좀 다르죠. 뭐 지난번에 보면은 다커 설치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뭐막 쳐가지고 설치하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도 설치를 할 수 있어요. 뭐 apt get install 코드였나? 라고 하면 됐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거 자체가 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워낙에 이제 타이핑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코딩이 익숙해지면 그냥 뭐든지 터미널로 하는 게 편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되게 빠르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뭐 저 같은 초보자는 뭐 저도 리눅스 쪽을 요새 많이 건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도 그래도 제가 초보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게 어려우니까 그냥 이제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걸로 알려드릴게요. 그냥 지금 보면 디폴트로 돼 있는 브라우저가 리눅스에서 파이어폭스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 더 띄울게요. 그러면 구글 검색 그냥 하는 거예요. VS 코드 다운로드. 제가 한영키가 안 돼요. 한영 아직 설치를 안 했거든요. 이거 나중에 이것도 컨텐츠로 다 만들 거예요. 뭐 한영이라든지 뭐 트리 같은 이제 유용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쪽에서 하기에 이쪽이라는 거 이제 리눅스에서 쓰기에 되게 유용한 소프트웨어랑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간간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럼 여기 VS 코드 다운로드라고 해서 구글에서 검색했는데 바로 지금 뜨죠. 네. 오캠이 제대로 녹화되고 있나 잠깐 봤어요. 네. 뭔가 화면이 원래 뭔가 보이는데 뭐 안 뜨길래. 여기서 다운로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걸 누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지난번엔 윈도우 받았을 거예요. 지금 제 컴퓨터는 64비트니까 64비트를 받았고요. 맥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맥에서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유용하고 뭔가 여러 디바이스에서 쓸 수 있게 개발이 많이 됐다는 거죠. 그 얘기 자체가 뭐냐면 이거에 대한 이제 노림수가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거를 무료로 제공하고 하나의 플랫폼화 시켜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업으로 좀 써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광고 효과가 되는 거기도 하거든요.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거에. 그러면은 이런 거는 이제 광고 효과만 얻고 나중에 비주얼 스튜디오 툴 중에서 뭐 상위 뭔가 엔터프라이즈 상용화 커머셜 버전으로 해서 뭔가 낼 수도 있겠죠.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는 지금 목적은 VS 코드 설치니까 요거 64 눌러도 되고 이거 눌러도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64 눌러서 다운로드 받았고요. 파이어폭스는 저거 누르고 다운로드 하면 두 가지로 뜨는데 오픈할 수도 있고요. 바로 근데 세이브 파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실 다운로드 경로가 뜨는데 이게 용량이 작아서 바로 다운로드가 됐고요. 이게 왜 두 개 받았냐면 제가 이전에 한번 받아봤어요. Show all 윈도우 하면 다운로드한 게 뜨고 두 개가 뜨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블 클릭하고 열면 좀 이쪽이 아무래도 버추얼 머신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더블 클릭만 하면 돼요. 더블 클릭만.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서 미리 열어놨어요. 그럼 여기 지금 코드라고 보이시죠? 그럼 그냥 인스톨만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왜 암호를 묻냐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수도 명령이랑. 그러니까 수도하고 뭔가 커맨드 같은 거 쓰면 암호 치게 됐었잖아요. 아까 그게 루트 권한 얻는 거라고 했잖아요. 어떤 명령어를 할 때 그 명령어를 루트 권한으로 수행할 때 앞에 수도를 붙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암호를 쳐서 인증을 했죠. 이게 그냥 차이는 그걸 뿐이에요. 그냥 비주얼하게 GUI로 보여주는 것만 있고 실행하는 알고리즘, 메커니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암호를 치고 인스톨이 되죠. 역시 VS 코드 자체가 그 용량이
크게 차지하지 않아요. 나중에 VS 코드를 설치하고 거기 이제 익스포트 하는 부분이 좀 넣는 게 이제 많으면은 거기에 이제 사이즈가 커지는 거지. 기본 사이즈는 작아서 설치가 이렇게 바로 됐고요.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왜 아무것도 안 보이지? 자, 이거 좀 화면을 키울게요. 이게 이 창이 안 보여가지고. 보이시죠? 이거를 이쪽으로 갖고 오면 되는데, 여기다 놓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뭐라고 하지? 어쨌든 사이드바에서 바로 실행시킬 수 있게 됐죠.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여기서 수행시킬 수가 있고요. 얘도 예, 보이시죠? 터미널 프로그램을 바로 실행시켜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mkdir 뭐 소스라고 하면 프로젝트라고 할까? 워크스페이스 베이스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따란! 일반 터미널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컨트롤 알트 T를 누르면 터미널이 나오거든요. 일단 똑같죠. 똑같고 얘도 똑같이 여기 보면 X였나요? 제가 좀 잠깐 헷갈리는데 P였나? 네, X 하면 인스톨 할 수 있는 거 있죠. 파이썬 필요하니까 깔게요. C++ 필요하니까 깔게요. 이게 뭐야? 프리랜스? 이거 뭔지 모르겠네. 파이썬 깔고 뭔지 모르겠지만 관련된 거 깔고, 그리고 여기서 뭐 깔 거냐면 다커 깔 거예요. git 관련된 거 깔 거고, C샵은 안 쓸 거예요. 뭐가 있을까 또? 다커 관련된 것도 여러 가지 찾아볼까요? 다커가 저것만 있는 거 말고, 저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었거든요. 내가 이걸 많이 썼었나? 근데 사실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저 여러 가지 좀 깔고 SSH 관련된 것도 좀 깔아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설치를 하고 플랜트 UML도 깔아볼까? 이게 아닌가? 철자가? UML 플랜트 UML이 윈도우용으로만 쓰였나? 이건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리눅스에도 내가 원하는 항목들을 VS 코드를 설치하고 나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뭐 넣었죠? 다커 설치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옆에 창 사이드바에 보면 다커 보이시죠? 근데 지금 왜 아무것도 없냐면 제가 생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지도 없고.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다커 크레이트랑 다커 런 하는 것도 좀 보면은 검색하면 어차피 나오는데, 이게 사실 하다 보면 많이 하거든요. 많이 만들거든요. 여러 종류. 컨테이너는 특정 이미지에서 여러 개 찍어낼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크레이트나 런을 동시에 여러 개 시키는 작업 같은 걸 나중에 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명령어를 일일이 쳐가면서 하면 어떻겠어요? 되게 능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다음에 다커 크레이트 하는 과정이랑 런 하는 과정을 기본적인 걸 설명을 해주고, 그거를 스크립트화 하는 방법을 또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뭐 할 거냐면 그거를 이용해서 다커를 어떻게 다중화로 VS 코드에서 쉽게 보고, 왜냐면 물론 커맨드로 다 돼요. 커맨드로 다커 생성된 거 지금 확인해 볼 수 있고, 내용 뭐 체크해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보기가 너무 어렵고 한 번에 종료하고 이런 것도 조금 어려워요. 물론 커맨드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왜 GUI가 개발됐겠어요? 그게 좀 더 이해하기 편하고 접근하기 편해서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VS 코드 같은 게 VS 코드에서 다커 같은 프로그램이 그걸 좀 쉽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접근하기도 편하고 이용하기도 편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권장을 하고요. 일단 VS 코드 설치하는 거 리눅스에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네, 단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